안녕하십니까, 장태평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신 장태평 장관님을 모시고 저희 MKS 국가홍보전략연구소 TV가 오늘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새 정부를 맞이하는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셨는데요. 전직 장관으로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하기 위해서 인수위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럴 때 공직자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때와 다른 점이 그 우리 문재인 정부는 좌파 정부지만 좌파 정부 중에서 굉장히 강한 그런 쪽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김대중 정부나 또는 노무현 정부 때 그 보수 정부로부터 좌파 정부로 넘어왔던 그런 때하고는 정말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부동산 정책을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무려 25번 이상을 새로운 정책, 과격한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물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지만 공공연하게 두 채 이상 가진 부자들을 힘들게 하겠다, 또는 임대 사업자들을 곤란하게 하겠다,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원리에 의해서 추진된 정책이라기보다는 이념과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 가격이 불과 한 2년 사이에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도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정책이 서민들에게 정말 심한 부담을 주고 정말 절망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부담을 주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새로 결혼하는 그런 젊은 세대는 희망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주택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시장 논리에 맞게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동학난 때에 일본 군인들은 조총으로, 신식 무기로 무장을 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대응하는 우리 동학군들은 가슴에 부적을 담고 그렇게 죽창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 부적이 그 목숨을 구해줄 수 있습니까? 구해줄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책은 정말 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난 정부의 가슴만 뜨거운 이런 좌파적 정책들이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을 어렵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이 그런 과정에서 정치에 너무 휩쓸려 가지고 정책을 25번이나 그렇게 발표하고 거기에 완전히 부합돼서 이렇게 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시장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경제 기적을 일으켰던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 연속선상에 있었던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정책에 관해서 불간섭을 원칙을 네. 지키시던 분이고, 특히 전두환 대통령 경우에는 그 경제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경제에 있어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하면서 완전히 전권을 주고 소신껏 일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발전됐는데 그분들은 군 출신이라서 경제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른다. 이 경제는 정말 전문가들이 와서 또 공무원들이 그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그런 정치권으로부터 방어막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 부총리가, 즉 경제부총리가 경제부처 그 장관들을
인선을 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도 부총리 또는 경제수석이 바로 모든 책임을 지고 경제정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국민들도 힘들고 또한 여러 여론도 나빴지만 물가 안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포퓰리즘적인 것을 참아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경제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게 발전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또한 이 정책은 그 시기에 맞게 그렇게 정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크게 벗어난 것이 과거 정책입니다만은 산하 제한 정책이 인구 감소기에 그 인구가 감소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때까지 계속해서 산하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인구 절벽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인구 증가 정책을 정말 수조 원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정부가 추진하는데 그것이 효과를 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기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그런 공무원과 공직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이 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시대와 반대로 가는 그런 정책들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를 들자면 부동산 정책도 우리가 이제 인구 감소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도로다, 산업시설이다 이런 모든 부동산 수요가 이제는 거의 충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많은 그런 수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정책도 과거에 규제 일변도의 그런 정책에서 이용하고 관리하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떤 극단적인 정책들을 추진함으로써 그 목적 달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논리에 맞게 또 시기에 적절하게 그렇게 변화되는 정책들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 지금 농촌에 가면은 폐가 즉 그 버려진 그런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주택들을 도시인들이 사들여서 정말 깨끗하게 수리하고 그 휴가 때는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은 그게 사실은 서로 좋은 그런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가구 일주택이라는 그런 뒤떨어진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도 바꿔야 됩니다. 또 호화주택에 대한 또 중과세라든가 또는 지금 아주 극심한 그런 종부세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달리 또 지금 서울 강남 지역에는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또는 그 임대 사업을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을 세워서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어느 정도 과격한 어떤 가격 인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시장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다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좌파 지난 정부에서는 시장을 무시하는 정책을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사례 몇 가지를 좀 더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정말 지난 정부 초기에 예를 들자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된다, 100%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과격하고 급격한 그런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것이 또 많죠. 그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노동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그 사례들이 많습니다. 물론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되지만 그런 거를 일시에 과격하게 시장의 어떤 그 흐름과 반대되게 이렇게 간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 결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자면 청년수당이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 아르바이트 할 젊은이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것이죠. 그 위에도 예를 들자면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이라든가 또 어떤 사업 피해를 보상한다든가 부실기업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반대로 그 부자 때리기라고 하잖아요. 부자들 또는 잘된 대기업들을 이렇게 부담을 주고 과세를 강화하고 이런 것은 시장 논리에서 보면 맞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고 또 사업 활동을 효율적으로 잘해서 이게 대기업으로 커가면 그런 부자와 대기업들이 대우를 받고 정말 더 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촉진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걸 제약시하고 부담을 느끼게 해서 그로 인해서 어떤 뒤떨어진 사람들이나 중소기업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산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국가 발전에도 큰 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정부 공무원과 공직자들의 그런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들 하나요? 선진국에서도 좌파 정부와 우파 정부가 이렇게 교체기들을 맡곤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공무원들이 대처하고 그런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선진국들도 다 이런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심지어는 거기에 맞는 그런 서류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 또 그 정부 때 추진됐던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거를 보관하는 좌파 캐비넷이 있고 또 우파 정부가 들어오면 우파 정부 때 그 시행됐던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우파 캐비넷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런 정부가 들어서면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 공무원들이 우리 흔히 공무원 공직자들을 영혼이 없는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선진국들이 그런 정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발전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공무원들의 힘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권으로서 중립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어떤 좌파 우파 정부에 과격하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책들을 구사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여러 가지 부담과 피해를 주는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직자 공무원들의 그런 지혜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또 그 공무원들이 예를 들자면 정치권의 압력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게 참 어떤 점에서는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인내심을 가지고 이게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이익을 더 큰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들이 이런 정책은 안 됩니다. 이런 정책은 꼭 추진돼야 됩니다 하고 끈질기게 설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실은 뭐 5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 국민들이 그 세금으로 되고 국민들의 부담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할 때에 이런 것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민들에게 결국 손해다. 이런 것들을 잘 설득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병이 들어있는 아이들이 있을 때 약을 주면 약을 먹질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모들은 어떻게든지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그 약을 먹여서 그 병을 낫게 하는 것이 그 부모입니다. 그런 식으로 국가와 어떤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그럼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정부가 그 하나 사례를 들면 원전 정책을 완전히 금지하고 그 시설을 하고 있던 원전까지 중단할 정도로 정말 과격하게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이 돼 가지고 갑자기 발전의 중심 역할을 원전이 해야 된다고 대통령이 말하면서 정책을 바꿔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원전이 그렇게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제1의 그런 기술 수준을 이루었던 원전 산업을 5년 동안에 완전히 그 기반을 무너뜨려 버렸는데, 이런 데에 공무원과 공직자가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 많은 지혜를 짜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새로 들어오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으로 정말 정책을 추진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과 공직자들이 정말 성실한 노력을 정말 최대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은 뭐 개인에 충성하지 않는다, 국가에 충성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으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국가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 장관님 모시고 저희가 슬기로운 공직생활, 정권 2학기에 슬기로운 공직생활의 매뉴얼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